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이번에 같이 볼 종목은 LNF고요. LNF 보기 전에 채널 이야기 한번 드리겠습니다. 일단 뭐 오늘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또 이제 대형주들이 먼저 큰 영향을 받겠죠. 발표 이후에 시장이 중요하겠지만 뭐 어쨌든 간에 대형주들은 다 최근 흐름이 좀 지지부진하다. 그럴 때 결국 오늘도 시장에 올라가는 종목들은 또 단기 관점으로 접근해야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었거든요. 뭐 제약 관련주, 그 다음에 뭐 일부 코로나 관련 테마, 뭐 마스크, 뭐 이런 애들 많이 올라왔는데 저희 채널 추가하셔가지고 내가 저런 종목들도 한번 매매해보고 싶다. 편하게 이쪽 링크 누르시고 오셔가지고 LNF 보고 왔습니다.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아요. 뭐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LNF 오늘 주가가 변동폭이 거의 없었죠. 오늘도 역시나 눈치 보기 시장이 좀 나왔고요. 오늘 이 2차전지 안에서도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이라고 하는 건 대장주들이 코스닥은 조금 버티는 느낌이었고 코스피는 좀 음봉인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코스피는 확실히 대장주들 안에서도 2차전지를 밀었을 때 그에 대한 대안책이라고 해야 될까요? 대안책이 있거든요. 삼성전자랑 하이닉스. 근데 코스닥은 에코프로비엠이랑 LNF를 둘 다 강하게 밀면은 지수 막기가 굉장히 힘듭니다. 그렇다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뭐 HLD나 이런 거를 막 진짜 4%, 5%, 6% 올려주기에는 또 그런 시장까지는 아니거든요. 바이오 쪽이 뭐 물론 오늘 테마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시가총액이 좀 짱짱한 애들, 그런 애들은 굉장히 좀 움직임이 좋지 않다.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늘 코스닥이랑 코스피가 좀 2차전지 종목들 대장주들이 차이를 보인 것이 아닌가 이 정도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가격은 19만 5천 원이고요. 20만 원을 넘지는 못했지만 다시 한번 19만 원을 좀 지지해주는 움직임 나왔습니다.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거, CPI 발표 이후에 오늘 한 가지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반도체가 확실히 우위긴 했습니다. 오늘 지수의 방향성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2차전지보다는 확실히 반도체 포지션이 조금 더 좋았다. 요게 중요하겠죠. 왜냐? 시장을 양분하는 우리나라의 양대 산업이지 않습니까? 지금 시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반도체와 2차전지. 근데 시장이 만약에 지수가 위로 올라가는 포지션을 잡아줄 때 반도체를 올려준다라고 하면은 2차전지는 최근에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 좀 약간 지지부진하고 음봉도 좀 나오고 이런 패턴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감안을 미리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LNF의 하반구는 사실 뭐 크진 않아요. 해봤자 한 17만원, 18만원. 물론 이런 가격대를 다이렉트로 준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또 LNF를 모아갈 수 있는 그런 구간 가격대가 될 것 같고, 물론 12월은 저는 조금 관망을 하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내가 어떠한 액션을 좀 해야겠다라고 하면 12월 한 4주차 그 다음에 마지막 주도 있죠. 그러니까 그때 시장을 충분히 좀 지켜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내년 이제 한 1월 정도부터 어떤 포지션의 변화를 가져간다던가 혹은 내가 또 이제 모아가고 싶은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런 종목들은 새롭게 바뀌는 시장에서 찾아가지고 골라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시장은 늘 주기적으로 사이클이 돕니다. 2차전지가 하반기에 거의 2분기 가까이 강세를 보여줬던 것처럼 대부분의 우리나라 업종은 업종 사이클이 돈다.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한 종목이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어느 정도 뭐 물량을 모았어요. 그 다음에 주가가 오르지 않습니까? 그게 뭐 한 달, 두 달 이어졌다고 하면은 이거를 그냥 진짜 한 달, 두 달 너무 잘 올랐기 때문에 1년까지 1년 냅두면은 이게 몇 프로야?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우리나라 시장은 꼭 이런 업종들이 대부분 턴을 합니다. 자금이 막 그렇게 무한한 시장은 아니에요. 그게 가능했던 거는 코로나 때 있었던 유동성 장세라고 봐야겠죠. 그렇지만 그 코로나 이전에 유동성 장세가 오기 전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에 시장에 붙는 수식어가 있었죠. 박스피. 2천을 굉장히 못 넣었습니다. 코스피가 과거에. 근데 이런 시장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, 그러니까 제한된 자금으로만 그때 모멘텀이 좋은 업종들이 이렇게 뭐 한 분기 정도 쭉 올랐다가 얘들이 또 빠지고 다른 업종들이 쭉 올라왔다가 또 빠지고 쭉 올라왔다가. 근데 최근에 코로나 시기에 주식을 하신 분들은 이게 한번 올라가면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그런 시장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끝났습니다. 그리고 언제 다시 올지도 모르겠고요. 금리가
지금 상황에서 진짜 뭐 제로 금리까지 간다? 그러기에는 진짜 한 10년은 걸리지 않을까요? 한 5년 이상은 걸릴 것 같거든요. 제로 금리로 다시 돌아간다는 건.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반구가 대형주들 입장에서 한 10%, 20%가 올랐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그냥 매도의 관점으로 대응해 주시는 게 좋긴 합니다. 우리나라 시장은 장기 투자가 굉장히 좀 불리해요. 그리고 조금만 지지부진해지거나 지루해지면 또 공매도 같은 애들이 금방금방 따라 붙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내가 좋은 가격에서 다시 한번 LNF를 뭐 접근을 한다 혹은 단가 관리를 했다라고 하면 수익구간 들어갈 때 우리나라 대형주 중형주들은 그냥 편하게 분할 매도 관점으로 땅땅땅 그냥 팔면서 가시면 됩니다. 그러다가 어느 정도 비중이 남았는데 걔가 이제 좀 꺾인 흐름 나온다. 그럼 그때 또 올라가는 업종들이 있을 거거든요. 시장의 자금 이동이 굉장히 생각보다 빨라요. 우리나라 시장이. 외국인이랑 우리가 이전에 뭐 태조 이방원 해가지고 막 난리였잖아요. 근데 그 중에 지금까지 강세를 막 명확하게 보이는 종목들이 있습니까? 없죠. 다 대부분 그냥 사이클 맞춰가지고 그런 테마도 생기고 그런 유행도 따라 도는 겁니다. 그러니까 중대형주에서 무한으로 올라갈 거다 이런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무한이라는 말을 쓰긴 했지만 그냥 양봉 해가지고 막 진짜 조정도 없이 위로 쭉쭉쭉 올라간다. 그런 것들은 좀 감안을 해야 된다. 오늘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오고 기관 매도가 나왔습니다. 역시나 이차전지 쪽에 지금 메인으로 매도를 잡고 있는 거는 기관이에요. 연기금을 필두로 지금 포지션을 싹 바꾸고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생각할 만한 거 얘네들이 지난달 CPI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매도로 전환했거든요. 근데 이번에 CPI 발표를 하고 뭐 포지션 변화를 줄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2차전지 종목들이 지금 대부분 또 저점 라인까지 밀려 있거든요. 그래서 CPI를 기점으로 얘네들이 계속 포지션을 바꿔준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뭐 내일 그러니까 오늘 발표 같은 게 그런 좀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. 그렇지만 물론 이것도 그냥 하나의 뭐 희망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내일 좀 봐야 됩니다. 이렇게 시장에 큰 이벤트가 나온 다음에는 그 다음날 시장이 많은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의 데이터에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내일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그 다음에 코멘트를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. 지루하시죠? 예, 채널 추가 많이 하셔가지고 같이 무료 추천 종목들로 매매하셔서 좀 재밌게 주식시장을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CPI가 과연 어떤 시장의 모습을 좀 가져다 줄지 그 부분을 내일 좀 중점적으로 보시고 오늘 수고 많으셨고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